빅테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 이상으로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주인공들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관심도 역시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구글 알파벳의 경우 챗 GPT 재미를 톡톡히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클라우드 사업부가 1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흑자를 이어가면서 나름의 선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구글의 경우에는 챗 GPT의 경쟁작 바드가 그만큼의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AI 수요 급증이 클라우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또 구글의 실적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소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실적은 좋았지만 클라우드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6%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게 지난해 2분기 46% 증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성장세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생성형 AI로 아주 큰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미래 AI 전쟁에서 핵심 비전이자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부문에서 구글에 보기 좋게 밀려난 것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주가가 3%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들의 전쟁은 정말이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핵심 빅테크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반등을 견인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연준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할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예 대놓고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IMF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최대 15%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인플레이션의 악화의 방향성을, 그 가능성을 아주 선명하게 내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곡물 협정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충분한 곡물 공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아직 평가 중이지만 10에서 15% 범위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먹거리 중심의 가격 인상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긴 지금의 상황에서 추측을 해보자라면 미국 연준으로서는 좀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경기 침체를 각오하면서까지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시장은 얼어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필 이런 주변 환경과 맞물려서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존 허스만이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 증시를 둘러싼 역대급 거품이 곧 터지게 될 것이라며 S&P 500은 최대 64%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 양반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증시 상승 랠리에 베팅하면서 거품을 키우고 있다. 거품이 터지고 증시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의 이런 비관적인 멘트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의 닷컴 버블과 2008년의 금융위기를 정확히 때려 맞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내내 증시가 오름세를 확인하다 보니까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불리기도 하는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CIO가 증시 비관론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랠리를 예상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실수를 인정한 겁니다. 이 양반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올해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비관론을 고수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비용이 절감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증시 랠리를 과소평가했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투자 시장의 앞날이나 방향성을 전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들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29,957달러 위로 가격을 다시 올렸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더 높은 수준에서 강한 매도세가 확인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어졌던 강력한 지지라인 29,500달러가 깨졌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9,021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 상승하면 이번 하락이 베어트랩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후에 3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5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로 하락하면 황소들이 포기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후에 27,50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26,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빅피처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200주 이동평균 위에 자리하고 있고 지난해 15,000달러 저점 이후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32,500달러 부근의 중요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혹시라도 27,000달러까지 하락을 해도 상승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어질어질할 수 있지만 조금만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장기 우상향 트렌드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3개월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43,500달러 저항을 확인한 뒤에 지난해 11월 15,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해서 저점을 만들었고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3,000달러 부근에서 다시금 저항을 맞을 수는 있지만 결국 12만 달러 부근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표시해놨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꽤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내년 4월 반감기 전까지 18만 달러 부근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일일 수요는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일일 공급은 2,5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수요가 공급량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거대한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펀드 스트레스의 이런 전망에는 내년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볼드가 주기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전망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칭 타칭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올해 연말 가격 전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더니 38,488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최대 가격은 42,000달러, 2025년에는 대략 10만 달러, 2030년에는 28만 달러를 기록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과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전고 돌파, 이런 기준점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고개 살짝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전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강세장에서 자신의 S2F 모델을 통해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 팬덤을 형성하다가 10만 달러 전망이 어그러지면서 어마어마한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던 플랜 B가 요즘 다시 이빨을 좀 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마켓 사이클의 관점에서 비트코인 지금 이 초기 강세장에 위치하고 있다.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과 2단계 본격 강세장 시작 직전에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강세장 겪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분석가들의 전망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설정한 전략에 맞물리는 부분을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아마 강세장이 진행되면 될수록 별별 희한한 강세 전망들 다 나올 거라서 언제나 이런 기준점을 견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각에서는 왜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이 16,000달러일 때는 입 싹 다물고 있다가 3만 달러 돌파하고 나니까 갑자기 비트코인 전도사가 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랙록은 개인 투자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존재가 당근 빠따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비트코인 전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이 끝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짜 블랙록이 아주 음흉한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거 이제사 찾아내는 사람들도 대단한데 지난해 초에 블랙록의 애널리스트 3명이 작성한 리포트 내용 가운데 일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쳐진 부분인데 가장 이상적인 최적의 위험 대비 보상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4.9%는 비트코인으로, 9.06%는 주식으로, 6.04%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이거 진짠가 싶은 생각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작년 초에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블랙록의 자체적인 리포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꽤나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블랙록은 이미 확실하게 스탠스 잡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돈에 완전 미쳐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해서라도 결국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년 반감기 전에는 승인을 받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상단은 5.5%로 상향됐고, 이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거의 100% 기정사실로 예측됐던 거라서 그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역시나 재미있었던 부분들은 파월 의장의 회견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아직 타이트한 통화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고강도 긴축 정책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9월에도 인상할 것인지, 나아가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있는지 등이었는데, 먼저 9월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 시장에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떡밥을 던져줬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라서 당분간 높은 금리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은 낙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연착륙으로 향하는 길이 아직은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위험은 없다. 연준에서도 몇몇 인사들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내년을 논의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준 의장의 멘트처럼 경기 연착륙을 통해서 경제가 안정적인 방향성을 찾아가면 참 좋겠지만, 당장 글로벌 곡물 가격이 1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이런 연준의 의지와 계획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전히 어느 정도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준의 나름 매둘기적인 스탠스를 놓고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연준 위원들이 신중한 속도의 긴축을 지지하고 있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는 예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고, 모건 스탠리 역시 시장 가격에 반영된 정책금리 전망이 연준 점도표에 부합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기대를 흔들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내년 3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까지 금리 상단을 5.5%로 유지할 거라는 기존 전망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파월 의장은 9월에 금리 인상과 동결 모두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번 정책금리 인상이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한다. 근원 인플레이션도 둔화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긴축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RBC 캐피털의 경우에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조짐을 보일 경우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성을 러시아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현실, 이것도 꽤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벤처 투자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인물이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팀 드레이퍼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넘어설 것이고 법정화폐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법정 화폐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수십만 개의 노드가 거래를 검증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은 은행이나 정부의 화폐 가치 결정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전 세계 소매 업체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하면 신용카드 결제보다 최대 2%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 확신은 있어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런 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재산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걸까? 이게 또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재미있는 판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줬습니다. 사건 내용은 바이비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 420만 USDT를 자신의 주소로 이체한 미친 직원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USDT도 다른 실물 자산과 마찬가지로 신탁을 통해서 보관할 수 있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관습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USDT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재산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가치는 물건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종이 지폐가 화폐로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지폐의 교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돌덩이에 불과했을 수도 있던 골드가 골드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교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개에 3만 달러라는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 건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교환 가치가 시장에서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적인 부분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 싱가포르에서 법적인 백업을 받게 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런 인식이 앞으로 더 확산될 때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주요 저항 라인에 막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이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 월간 MACD에서 강세 크로스가 발생했고 그래서 강한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랠리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보관 물량이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도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통상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현재 거래소 지갑에는 225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보관돼 있고 이건 201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공급량이다. 이런 데이터가 지금 등장해 준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 3위크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루한 장세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더 큰 일을 위한 시작 단계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의 지루한 횡보장이 거대한 반등장 직전의 상황이라는 점을 역사적인 반복성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전제로 깔아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크리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는 비트코인이 2028년 반감기를 맞으면서 3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반감기인 내년 4월에는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금은 휴대하거나 나눌 수가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암호화폐가 결국에는 금의 가치를 따라잡을 것이다. 금의 가치는 현재 대략 6조 달러인데 나는 비트코인이 이 모든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 우드도 요즘 비트코인 강세론을 엄청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밸런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 붕괴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60% 증가했다. 이건 비트코인이 돈의 미래라는 신호다. 최근 증가세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증거다.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